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밤에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죠. 그러면서 금년 안에 또 추가적으로 6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예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유자산 매각도 시사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시장에서 알려진 그대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주가 상승이사 어떻게 되면 호재들이 적지 않았죠.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된 거니까 주가 하락을 지금까지 견인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럼 상승은 어떤 것이 있었냐는 거죠. 상승의 호재로 작용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이제 종전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2, 3일 전부터 한 일주일 됐네요. 유가가 하락 반전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호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왜 지금까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2, 3일 계속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또 기준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약세로 반전됐죠. 시장금리도 상승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어떤 그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금리와 환율과의 관계, 즉 화폐 가치의 관계인데,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도 어떤 분들은 그 고정관념 때문인가, 아니면 금리와 환율 관계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요인 때문에 안 맞아 들어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던 거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놓은 이유는,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그 달러 약세,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달러 강세 현상은 금리가 먼저냐 환율이 먼저냐의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은 낳을 수 있어도, 즉 부모가 아들은 낳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자식이 아버지를 낳을 수는 없나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해 1분기부터 원화가 약세로 됐으니까 결국 달러 강세지요. 달러 인덱스가 지난해 1분기부터 상승 반전됐으니까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면, 금리의 문제도 있지만은 금리가 왜 올랐느냐를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그죠?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죠.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본, 한국 등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물가도 오르고 또 동시에 환율도 오르는 것도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거냐라는 거죠. 환율하고 물가가 먼저냐 아니면 금리가 먼저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환율이 먼저잖아요. 물가가 먼저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또 시장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올라간 거죠. 그죠? 거의 동시에 올라간 거죠. 기준금리는 늦게 이제 인상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본하고
한국 등에서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먼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도 거의 동시에 올라간 거고요. 그 가격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니 물가는 더 오르는 거고. 그럼 물가는 어떻게 보면 원자재와 환율 다음에 물가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꼭 굳이 순서를 따지면.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해당되는, 즉 부모에 해당되는 것은 달러, 즉 화폐 가치라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도 화폐 가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 나중이라는 거죠. 달러가 오르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나라.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동시에 오르면서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한국 등에서는요. 미국도 이제 어제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과거 이제 지난해 3월부터죠. 그리고 최근까지 뭐 며칠 제하고요. 최근까지 그 통화가치 하락, 달러 강세는 그러니까 금리가 먼저가 아니고 뒤따라 올랐다는 거죠. 금리가 오르니까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며칠 전에 한 얘기를 어제 미국 시장이 사실상 증명한 거죠. 또 유튜브 공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어제 미국 증시가, 미국 외환시장 내지는 미국 외환시장이 아니죠. 외환시장과 금리시장이 증명한 거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왜 기준금리 인상에도 달러 약세냐, 그거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유가 하락이지, 그죠?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물가 안정 요인이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는 거니까 화폐 가치 상승 요인이죠. 그래서 유로엔 원자재 소비가 많잖아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높이 올랐는데 그 천연가스와 그 다음에 석유, 그 수입국 국가예요. 미국은 수출 국가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로 구성하는 유로엔화 가치 상승 요인이 유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유가 하락은 그 수입 에 필요한 달러에 대한 수요 감소 요인이죠. 그러니까 환율 안정 요인이라는 거죠. 금리와 결부시킬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또 금리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본하고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금리의 문제를 놓고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그 금리 인상 전까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금리를 가지고 환율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환율을 가지고 금리를 설명하면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고 자식이 그 다음이지, 자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얘기는 안 맞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은 또 산유국이고,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오히려 산유국은 통화가치 하락 요인 중에 하나지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조기에 종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라도 유가 하락 요인이 되겠죠. 그 물가 안정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가치 상승 요인이죠. 다른 나라, 특히 수입을 하는 나라.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기준금리는 이미 시장에
뭐 반영되어 있잖아요. 시장금리에. 물론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올랐느냐, 아니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조기에 매각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올랐는지는 뭐 또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단기금리는 또 올랐었고, 어제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간 것은 시장금리입니다. 10년물. 보유자산 매각 시기를 좀 더 앞당기는 거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그 10년물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매각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고, 보유자산을 생각보다 빨리 매각하려고 하니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채를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위험관리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다. 기준금리 인상을 하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이 아니고, 연준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에 하려고 하니까 조기에 위험관리를 하면서 시장금리가 올랐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향후 자산시장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가치 하락 요인은 결국 물가잖아요. 그죠? 물가가 상승하면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장금리가 흡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준금리 인상을 하니까 실제로 뭐 달러 가치가 오히려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좀 조기에 종결될 조짐을 보이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큰 일본이나 그 다음에 한국이나 그 다음에 유럽 쪽의 화폐 가치 상승 요인이 결국 달러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시장금리 상승은 뭐 한 1-2일 내지는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다른 나라 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가지고 환율 그 통화가치 상승 하락 요인이라는 얘기 자체가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